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영화 비수기여가지고 영화를 고르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왜 영화가 없는 것일까? 영화는 있죠. 안 보고 안 듣고.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월말에 내부자들하고 하도록 하고. 네. 자, 오션즈 8인데 청취자분들이 이제 미리 보시고 네. 한 줄평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드레스 얼마님께서 섹스 앤 더 시티 도둑들 버전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럴 법하네요. 케이트 블란쳇 심쿵님, 다소 허술한 이야기를 매력적인 언니들로 상쇄시킨다. 뽀롱님, 재밌다. 재밌는데 막 재밌진 않다. 뭔 말이야 이게. 그냥 그랬단 얘기잖아. 보통이다. 번역이 개망님은 캐스팅이 다 했네. 그리고 옌 해서웨이 님께서 저렇게 생기면 보석 따위 없어도 점점점. 뭐 하여튼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는 사실 되게 기대했거든요. 저도요. 야, 오천수 얼마 만에 나오냐.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자들로만 쫙 나오는 캐스팅이 장난 아니잖아.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앤 해서웨이 좋아해가지고 이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래요. 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 이번 주에 이제 모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 두 개는 영화평 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리거든요. 네. 볼드 저널은 드레스 얼마님께 드리고 파인다이닝은 뽀롱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보습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튜브형이 출시돼서 다시 광고를 해주셨거든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세연수연 아빠님. 격렬한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튜브 만드는데 돈 많이 든다면서요. 우린 몰랐는데. 네. 순전히 김프로쇼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많이 사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까지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복스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네, 그러면 영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션즈 8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의 오션즈 시리즈가 이제 3편 있었잖아요. 2001년에 오션즈 11, 2004년에 12, 7년에 13 해가지고 3개가 있었는데 이제 요런 장르는 케이팝 무비라고 해가지고 하이스트 무비라고도 부르고 뭔가를 훔쳐내거나 뭔가를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과정 뭐 요런 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제 영화. 그렇죠. 뭐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최동원 감독이 영화사 이름도 케이팝 무비죠?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찍겠다 전명한 회사이기도 하죠. 거의. 네.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 뭐 이제 이런 영화가 케이팝 무비인데 오션즈 시리즈는 다 보셨어요? 네. 60년대 건 못 봤어요. 1960년 거. 이거 방송 전에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출연하시기 때문에 데니 오션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오션스 우리 소더버그 버전이랑은 뭐 이렇게 막 경쾌하고 통통 이런 게 아니고 완전 달라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또 챙겨봤나 보구만. 봤죠. 그럼 봤으니까 맞지. 또 둘이 같이 봤나 보구만. 따로 봤는데? 같이 보지 않았어. 비슷한 시기에 봤을 거야. 아니 저는 사실 왜냐면 기대를 좀 하고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그냥 그때 당시 영화더라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멤버 구성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그래? 들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비장한가? 거기는 같은 부대원들이야. 낙하산 부대원들이었나? 뭐 얘네들이 한 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모이는 과정이 이거는 되게 경쾌하고 빠바바박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정말 극영화 보듯이 하나 오고 한참 뭐 얘기하다 하나 오고 뭐 이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고전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고전 영화예요, 고전 영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게 쟁여놓고 천천히 보는 또 굳이 안 찾아보는 영화 한 편이 될 것 같네. 그래. 찾아봐, 왜. 아니 좀 더 쟁여놓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뭐 늘 얘기했지만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거. 그치. 아직 쟁여놓고 안 네, 봤다 좀 그랬지. 쟁여놓은 거. 마이클만의 뭐 첫 영화들. 프랭크 시나트라는 그래서 알파치노가 넣은 13이었는데 거기는 심지어 언급도 돼요. 한번. 그냥. 아, 알파치노가 맡은 역할이 오션스 영화에서 네. 자기가 항상 프랭크 시나트라와 친분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지 클루니가 나중에 이제 딱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프랭크 시나트라와 악수한 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쪼잔하면 안 되지. 라고 놀리면서 가. 근데 생각해보니 그게 원래 오션스 11 원작 주인공이 프랭크 시나트라인데 데니 오션 역을 맡은 조지 클루니가 그 대사를 한다는 게 약간의 오마주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죠. 네. 참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정말 풍운아처럼 살다 가고 싶었는데 정말요? 네. 월급의 노예가 되었네. 제가 요즘 안 하던 걸 하고 있거든요. 뭘 하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죽을 때가 됐네. 요즘 안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있다 보니 또 가끔 또 그런 풍운아처럼 그래. 살다 가신 분들이 또 이 프랭크 시나트라 형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연이 뉴욕에서 있었어요. 네. 가서 한번 탁 보고 그래. 살다 가신 형님 추모도 하고 그래. 근데 요즘 너무 자기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있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자괴감에 빠졌구나. 저희 친척 분들 중에 응. 또 이렇게 풍화처럼 살다 가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 그 피는 저 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패기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데니 오션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그럼 응? 데려가서 써먹어야겠네. 여기 우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뭐 대표적인 K-pop 무비로 이제 꼽히는 네. 오션즈 시리즈의 스피노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K-pop 무비는 사실 1950년도 아스팔트 정글 뭐 그 뒤에 리피피 네, 뭐 네.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60년도에 이제 오션즈 11 나왔고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네. 이탈리안 잡이 생각해 보니까 요런 영화들이 나중에 다 리메이크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pop 무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별로 안 많아. 맞아요. 그래서 K-pop 무비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K-pop 무비 뭔가 딱 명확하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K-pop 무비를 한번 봐야겠다 해서 연대기순으로 쭉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는 리스트가 거의 뭐 똑같아요. 30편 내외야.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뭐, 그거의 변주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이, 혹은 뭐,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은 많겠지만, 잘 만드는 걸작 K-pop 무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플롯 중심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 잘 쓰기가 힘들고 잘 쓰면 시나리오 잘 썼다는 소리를 듣기 되게 좋고 네. 이거 좀 욕심낼 만한 장르가 아닌가 싶은데 K-pop 무비 하이스트 무비랑 동의어인가 완전히? 네.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쓰기도 네, 저는 하죠. 약간 다르게 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크게 한탕 훔치는 거 중심이면 좀 하이스트 무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K-pop 무비는 좀 더 범죄 행각의. 네. 그 무기가 또 여러 가있고. 명이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훔쳐가는가 이렇게 좀 약간 뭐 약간 그런 데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K-pop 무비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이해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트 근데 히트를 또 K-pop 무비라고 부르기는 또 좀 애매하잖아.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약간 이런 뭐 뭔가 한탕 크게 훔치는데 약간 비장하다. 그러면 네. 약간 하이스트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고 그래. K-pop 무비라고 하면 좀 약간 속도감 있고 좀 발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최동훈 감독 영화가 네네. K-pop 무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면 내 기준 안에서는 조금 안 맞는 약간 그런 게 그래요? 있거든요. 네, 비슷하죠. 네, 비슷하고 다 묶어가지고 사실 다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 그러면 K-pop 무비가 뭐가 있나 볼만한 걸 좀 찾아보니까 네. 대부분 다 리메이크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션즈 시리즈가 그렇고 네. 이탈리안 잡,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범죄의 재구성 우리나라 걸로는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 이런 거 있는데 네. 뭐 인사이드맨도 있었고, 스파이크 리 감독의. 네, 그렇죠. 뱅크 잡, 네. 뭐 로건 럭키 최근에 나온 거는 맞아요. 뭐 요 정도가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 중에 좀 볼만한 거 아닌가. 네. 타운 있었네요, 타운. 타운. 네. 그걸 이제 우리 황대리가 구분하는 식으로 하자면 타운은 케이프라고 하기엔 좀 무거운 타운은 하이스트 그러면 무비 뭐 하이스트에 들어가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렇죠. 뭐, 이게 저만의 그거라 가지고 네, 약간 하이스트 무비 하면 어감이 하이제킹이랑 비슷해서 네. 비장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소리나 해봤어. 히트를 가지고 뭐 몇 대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면 히트가 있는데. 네. 그걸 또 케이팝 무비라고는 안 부르더라고. 아, 그래?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다 합쳐봐도 한 30편 정도가 달 거다. 영화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생각보다 않아요. 많지 않아서 네. 이번 작품을 사실은 되게 기대했거든요. 네. 아, 이게 이렇게 경쾌한 스타일의 케이팝 무비는 조금 됐기 때문에 그쵸. 그 오션즈 13이 2007년에 나온 이후로 나오는 거 보면 네. 뱅크잡 타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묵직한 주제의 것들이라서 그쵸. 예, 뱅크잡이 조금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다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것도 실화 바탕이니까. 실화의 어떤 무게가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요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여성 중심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보고 실망한 영화들도 많았고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모여서 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스피노프를 만들면 야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 안 나올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려온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오션즈 8 시작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iss Ocean. As you know, parole is a privilege. It's a mistake. 애인의 배신으로 감옥에서 5년간 복역한 데비 오션. 오빠 데니 오션의 동생답게 출소하자마자 멋들어진 절도 사기 쇼핑 숙박을 해주시고 오랜 친구인 루를 찾아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1,500억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훔칠 작전을 짭니다. 두 사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기막힌 도둑질을 시작하는데 이 작전은 무사히 성공할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정통 케이팝 무비 오션즈 8입니다. How long if I told you you didn't have to live with your mother anymore? इसलिए तुम्हारे पास कोई पति नहीं है. 한 줄 평.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볼거리의 향연 도둑질 빼고 네. 볼거리의 향연 도둑질 빼고. 음. 케이팝 무비에서 도둑질을 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한 줄 평이자 제 점수입니다. 5점. 아, 정말? 네. 진짜? 이렇게 성의 없이 할 거야? 굳이 설명하자면 얘기했다 성의 없이 안 하지. 난 최선을 다한다고. 아무 말 대잔치 같지만 제가 얼마나 고민한 줄 압니까? 화내는 거야, 지금? 아니요, 그냥 어필해봤어요. 그래. 어필. 5점? 13-8 해서 5점 되겠습니다. 13 마이너스 8. 많이 생각했어. 5명 분이 빠지는구나, 5점. 야, 약간 뭐, 그래. 저는 약간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두 글자로. 한번 해볼까 했어요. 근데 너무 성의 없다 그럴까봐 그냥 평범한 거 하나 하고. 오케이. 이렇게 긴장 안 되는 케이퍼라니. 요게 이제 그냥 평범한 두 글자짜리. 에잇.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괜찮네. 야, 5점보다 이게 훨씬 낫다. 야, 똑같은 두 글자인데. 그 에잇이야. 에잇이잖아. 야, 둘이 이상한 욕심이 있어. 화가 많이 났어. 보고. 에잇. 네. 괜찮네. 자, 그러면 황대님께서 오션즈 8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세요. 네, 오션스 8 기본 정보입니다. 6월 13일 날 개봉했고 북미는 6월 8일 날 개봉했습니다. 네. 110분이고 12세 관람갑니다. 연출은 게리 로스 감독. 제작은 조지 클루니, 스티븐 소더버그. 든든한 두 이름 되겠습니다. 출연은 산드라 블록, 케이트 블란쳇, 앤 해서웨이, 민디 켈링, 사라 폴슨, 아콰피나, 리한나, 헬레나 본햄 카터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생각보다 좀 싼데요. 7천만 달러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800억이 좀 넘죠? 850억 정도 되나? 보통 여름 블록버스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1억 5천 불, 2억 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얘네가 훔치려는 보석의 반값이네. 그러네. 제작비가. 그러네. 이 양반들이 훔치려는 다이아 목걸이가 1억 5천만 불이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1,500억 되니까. 그거의 반값이네. 네, 배급은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 되겠습니다. 직배사고요. 스크린은 837개로 시작을 해서 현재 누적 관객은 26만 되겠습니다. 26만 5천 명.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네. 첫 주말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스코어라 네. 첫 주말은 그래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 사실상 그밖에 없어가지고 독점도 좀 많이 독점 뭐 되게 많이 흥행한 편인데 네. 좀 빠지는 타이밍이라 이거 잘하면 100만 가겠는데 이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션스 시리즈 중에 가장 흥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신기해요. 오션스 11, 물론 그게 이제 오션스 시리즈에 대한 팬덤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그쵸. 네. 탐정이 같은 날 개봉했는데 탐정은 지금 34만. 그래서 뭐 한국 관객들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도를 봤을 때 그에 비해서도 오션스 8이 생각보다 잘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탐정은 또 우리나라 역대 코미디 영화 중에 기록적인 흥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주라기 월드 400만 넘기는 했는데, 이제 뭐 조금 내려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뭐 그래봐야 1100개라서. 네. 탐정이 지금 한 1000개 잡고 있는 것 같고, 오션즈가 지금 한 800개? 네, 지금 잡고 있거든요. 골고루 나눠 먹고 있네요. 네. 좋은 현상이죠, 사실상. 감독을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네.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게리 로스가 감독이던데, 네. 이 사람 뭐 만들었어? 그러고 봤더니 헝거 게임 만들었더라고요. 네. 헝거게임 1편. 하나의 각본과 물꽃? 감독. 네. 네. 1편 저도 이거는 극장에서 봤었거든요. 이거 뭐 그때 트와일라이트 이후로 10대들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은 해리포터 마지막 편처럼 1편, 2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시리즈로 남았죠. 미국에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정도로 흥행이 성공하진 않았고. 제 기억으로 한 60만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많이. 예. 지난번에 이어서 되게 표면적으로 감독의 필모를 판단해보자면 여자가 주인공인 액션 영화를 만든 이력을 바탕으로 오션스 8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아니야, 근데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56년생인데. 예전에 데이브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광해가 뭐 플러스 네. 똑같다 어쨌다 했던 맞아요, 그거 맞아요. 각본 쓰신 분이거든요. 그 더 전으로 가보면 빅이라고 있습니다. 빅. 톰 행크스. 그것도 각본 쓰셨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필모가 많이 없던데 근데? 네. 본인이 감독을 처음 한 거는 네. 각본과 제작을 계속 하다가 98년도에 플레전트 빌이라고 원조 스파이더맨 이름 누구지? 피터 파커? 걔는 원래 스파이더맨 이름이고 항상 그 스파이더맨 이름은 피터 파커예요. 그러니까 그 스파이더맨 1편 주인공. 피터 파커? What the fuck? 토비 맥가이어. 토비 맥가이어가 주인공인 영화 하나 있어요. 플레전트 빌이라고. 이거를 본인이 감독, 각본, 제작까지 하면서 이게 첫 감독. 이게 좀 늦은 나이에 감독 연출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시비스킷이라고 2003년도 영화가 하나 있고, 작은 영웅 데스페로라는 2008년작이 있는데, 이거 애니메이션이에요. 저도 못 본 건데, 가족 애니메이션인데, 그 뒤에 굉장히 의외의 헝거게임이라는 큰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여는 영화를 본인이 연출을 했죠. 최근에는 2016년에 프리스테이트? 네. 네. 이거 뭐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는지 1만 명이 봤다고 나와 있는데, 뭐, 저도 못 본 영화라.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게리 로스 검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의 톤이 노인 폄하.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렇게 뭔가 댄디하고 막 빠른 템포의 거를 못 하시는 건가? 수습 실패. 실패.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시지. 아무튼. 네. 근데 그랬어요. 스티븐 소더버그도 나이가 지금 보면 여기 게리 로스 감독님이랑 8살 차이밖에 많이 나는구나. 많이 나죠. 8살 차이면 많이 나는 건가? 많이 나죠. 그러네. 8살 차이가 많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 네. 아무튼 평론가들 평점은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병식 오빠 2개. 빵 때려버렸네요. 네. 2개. 구멍가게 터는 수법. 생각보다 아이고. 많이 줬다 근데.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나머지는 다 높은데 이용철 씨 2개 반 다 갖췄는데 뭐가 모자란 거지? 허나뭉치 3개, 화끈하게 뭉쳤다, 무난하게 훔치고 아쉽게 헤어진다. 네. 장량 없이 3개 반, 캣파이트는 없다, 여성들의 팀워크에 한 표를. 임수현 씨 3개 반, 비슷한 단점을 가진 오락영화에 내려졌던 평들을 떠올린다면. 캣파이트가 뭐죠? 그 여자들끼리 싸우는 뭐 이런 거를. 캣파이트라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오, 것 약간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네. 그런 단어로 쓰이죠. 캣파이트가. 막 우리나라로 치면 막 이런 거 아닐까? 여자들끼리 막 손톱으로 핥히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운다 하는 뭐 이런 이미지의 의미? 이게 남자 버전은 개싸움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뭘까? 네.
아무튼 그 배우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그런가.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제 잠깐 나오는 배우들 중에 유명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파티에 참석한 얼굴들.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일단 세레나 윌리엄스는 본인 역할로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오고. 킴 카다시안도 나오고. 맞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샤라포바. 샤라포바 마리아 샤라포바가 나오더라고. 대사도 한마디 하던데 그때. 뭐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대사도 저는 하고. 사실 그 대사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분 보느라고.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이 그 뉴스룸에 나온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 뉴스룸에 나온 경제 캐스터 누구 있어요? 네네네. 네, 그 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보고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느라고 못 들었어. 아. 샤라포바 대사를. 그리고 맷 데이먼이 나왔었대요. 근데 통편집 당한 것 같아. 네. 네. 그쵸. 그리고 저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산드라 벌레의 전 남친 역으로 나오는 굉장히 키 크고 멋있는, 얼핏 보면은 휴잭맨 같은데 더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리처드 아미티지라고 이 배우가 호빗에서 호빗 역할이었대. 그러니까 그 호빗의 호빗을 안 봤어. 호빗의 소린 역할인데. 네, 난장이? 네.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데 요만한 난장이인 거야. 아 그래? 근데 장신이죠. 지금 보니까 키가 189래요. 그래서 원래 본인 키로 나온 거야, 이 영화에. 절대 못 알아봤거든요. 아 그래요? 매칭 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 네. 호빗을 안 봐가지고 감흥이 없네. 야 부럽다. 아 호빗을 안 본 거지? 응. 아니야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어. 팔 쓰고 나오는 영화 반지장을 안 좋아하죠. 그래. 별로 안 좋아해? 네, 뭐 쓰고 나오는. 아니 난 호빗 첫 편 봤을 때 그게 HFR이라 그래가지고 60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다큐 같은데 느낌은. 근데 다큐라고 치기에는 너무 판타지 CG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보이나 싶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었는데. 야, 그런 거 마니아들에게만 그게 눈에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근데 한 가지 맹점은 내가 그걸 미국에서 봤다는 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그래서 오히려 더 화면에 집중한 거 아니야? 약간 옛날 말이잖아요, 그게.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영화 오션스 8에 또 다른 남자 배우 잠깐 나오는 보험조선으로 나오는 남자분이 있어요. 아, 보험조선. 네. 어디서 봤지 했는데 비긴 어게인에 네. 여주인공의 남사친으로 나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연인은 아니고 그냥 아는 남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같이 막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하거든요. 그때 막 피아노 치면서 이제 위로해줘서 곡 작곡 같이 해주고 하는 그 친구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미국 예능을 좀 진행하는 게 꽤 있어가지고 차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능도 많이 나오고. 제임스 코든 쇼였나? 뭐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영국 사람 아니에요? 영국 쇼일 건데 아마. 네. 되게 버라이티 쇼도 진행하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너무 그 사람 모른다라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진짜 웃기는. 그래? 그만큼 유명한가? 진짜 제임스 유명해요. 코든? 나는 네. 그래서, 거기 비긴 어게인 나온 이 배우 그 사람들 맞잖아요. 그 머니볼에 나오는 그 계산하는 그 배우 있잖아. 그 배우랑 비슷하다? 네, 생긴 건 비슷하고. 진짜 아무튼 아는 거 아무것도 없네, 진짜. 정말 다 이름도 모르고, 맥락도 알려고 없고. 우리가 참 아는 척 하기 힘들어요. 누구랑 닮았는데 걔 이름을 모르겠고, 막 이게 뭐야? 그 백인이네, 백인, 막 이런 거잖아, 지금. 야, 정말 너무한다. 참하다, 진짜. 야, 백인이 우리 보고 칭챙총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을. 죄송합니다. 자, 네. 어떠셨어요? 인상평. 말 나온 김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 나오지 않아요? 인도 인도 출신도 출신도 나오고, 나오고. 그치. 독일 말 한참 하고. 네. 다른 산드라 블럭 독일 출신이에요? 네.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독일인이라고 야, 하더라고요. 독일말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야, 산드라 블럭 독일말 되게 잘한다. 독일 출신이었나 보다. 네. 처음 알았네. 그리고 저는 헬레나 보넨 카터가 부모님 중에 한 명이 프랑스인가 봐요. 맞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프랑스라고는 이렇게 연결하기 힘든 마스크였는데 오히려 막 영국 이러면 어울리는데 굉장히 헬레나 보넨 카터가 불어를 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뭐 이런 점에서 재밌었고. 네. 근데 보통은 남자들이 때로 나오는 영화에 다양한 인종이다 하면 한두 명 정도 히스패닉계가 나오잖아. 여기 히스패닉계가 없대? 뭐 그러네.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남자들은 그치. 많은데, 그러네요. 히스패닉계 여자는 없더라. 일부러 그랬나?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텐데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케이퍼 영화 중에, 자기가 제일 재밌게 본 케이퍼 영화가 있나요? 오션스 11? 11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저 오션스 12, 오션스 13 다 그냥 볼 때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뒤로 갈수록 오션스 시리즈가 뒤로 갈수록 얘네가 이걸 뭘 훔치는 과정을 재밌게 보는 영화가 아니게 됐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오션스 8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실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K-POP 무비를 기대를 안 했나 봐. 제가. 그래서 뭐 훔치는 훔치고 뭐 긴장 하나도 안 되는데 잘 하겠지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확 낮아진 상태에서 봤더니 오히려 괜찮았는데 근데 다시 되돌아보면 오션스 11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얘네가 저걸 어떻게 훔친다는 거야? 진짜 저게 가능하다는 거야? 긴장도 되고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뭔가는 얻어야 되는데 누가 한다는 거지? 뭐 이런 걸 막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때까지 가장 그래도 재밌는 K-POP 하면 오션스 11이 첫 손에 꼽지 않나? 황 대리는 제일 재밌게 봤던 K-POP. 근데 K-POP 무비 해가지고 나무 위키 보면 이게 K-POP 무비라는 이름 하에 포함될 수 있는 영화가 엄청 많네요. 많죠. 앤트맨이 들어가 있네. 앤트맨도 도둑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수트 훔치고 하는 거는 뭐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약간 딱 이거 인셉션도 들어가 있고. 인셉션도 K-POP 무비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치면은 다크나이트도 처음에 조커가 은행을 훔치게 하니까 슈퍼히어로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럼 난 다크나이트 할래. 은행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인사이드맨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사이드맨 좋죠. 네. 야, 머리 잘 썼다. 깔끔하고. 네. 하는 생각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오션스 시리즈도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유쾌하고 경쾌하게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것까지 있는 그런 훔치는 영화도 좋아하는데 네. 인간이 좀 약간 비관적인가? 약간 비장미가 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히트를 그만큼 좋아했고 그래서 재개봉까지 노력했으나 네. 잘 안 된 히트. 히트. 이게 타운은 봤어요? 아니요, 타운 누구가요? 베네 플레이그 연출했어. 타운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난 타운 그래가지고 난 그 얼마 전에 개봉한 타워가 생각나가지고. 말고요. 타운 좋아할 거야. 2010년작인데 타운 있어요. 호카이. 제레미 레너랑 호카이랑 베네 플렉이 둘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황들이 좋아하겠다. 타운 치니까 레고 타운 시리즈가 나오네. 더 타운으로 찾아봐. 2010년에 우리나라 제목으로 타운이고 네. 더 타운이라고 영절은 돼 있는데 맞아. 베네 플렉이 감독했죠? 연출했죠. 네. 잘 만들었어요. 난 깜짝이야. 수녀님이 나와가지고. 그거 맞아요. 그 소녀복으로 위장하고 훔치는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봤는데 그거 하고 그거를 많이 모방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네. K-POP 무비를 좀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드네. 기본 아니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게 겹치네 지금 두 분이. 이런 경우 잘 안 보는데. 또 보니까 배 감독님 책상 위에 지금 오션스 11 DVD가 3개가 이렇게 딱. 전 제 거예요.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건 김프로 거야. 둘이 좀 약간 수상하네. 갑자기 시나리오 책이 책상 위에 막 있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5년 뒤에 뵙겠어요.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 5년 너무 길다. 그래. 5개월 뒤로 하자. 자. 5개월 뒤에,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빠른가? 타운 보세요, 타운 재밌을 것 같아. 타운 재밌어. 네. 그래? 인사이드맨도 재밌어요. 인사이드맨은 스파이크 리 감독이 사실은 이렇게 새끈한 범죄 영화를 찍을 거로 상상 못 했거든요. 사회 문제, 인종 문제, 굉장히 그리고 막 비판적인데도 촌철살인의 블랙 코미디 뭐 이런 게 있는 영화를 찍다가 인사이드맨을 뉴욕 한가운데서 은행털이 영화를 찍었는데 웬걸 그러면서도 본인이 항상 했던 거를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다인종들이 나오고 경찰들이 얘를 의심하고 그냥 그거 별거 아닌 대화 장면에서 막 뉴욕이 정말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말 비일비재하구나까지도 다 집어넣으면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되게 잘 만들었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K-POP 무비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오션즈 8을 보고 화가 나신다. 답답하시다. 네.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네. 인사이드맨하고 타운을 보시라. 그럼 그럴 수 있지. 그치. 막상 하이스트 영화 나무 위키 리스트에는 인사이드맨이 없는데. 아니요, 되게 재밌어요. 인사이드맨 아시는 분들 게시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추천드리고요. 재밌다니까? 진짜 재밌어.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오션스 8과 인사이드맨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까르띠에. 까르띠에의 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네. 인사이드맨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품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치. 네. 그만큼 까르띠에가 굉장한 회사다. 지금 점점 나오고 있는데 빨리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막 얘기하다 보니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제하세요. 네. 자, 그러면 2부에서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영화 오션즈 8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오션즈 8 스포일러가 포함된 내용이니까 영화를 혹시 보실 생각이신 분들은 보시고 나서 들으시든지 그러시면 좋겠고. 어땠어요? 저는 근데 한 줄 평이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볼거리가, 그 배우들 때로 나와서 보는 재미? 야, 나는 보는 내내 네. 이렇게 범죄 영화가 긴장이 안 될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 그래. 나만 그래요? 그쵸. 저는 훔칠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첫 장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백화점에서 이렇게 그치. 막 하고 네. 그거 호텔 가서 재밌지. 와서 참 맞아 오션스는 이런 재미가 있었지 그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더라고. 네. 그치. 그 이후에는 되게 머리 짜서 하는데 그건 별로 재미가 없고 그쵸. 저는 5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오션스 11 시리즈를 좋아했던 남자 입장이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보통 긴장이 되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K-pop 무비에서 중간에 들켜서 잡힐 것 같거나 혹은 한 놈이 뒤통수를 칠 것 같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인데 실수를 하거나는 사실은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연에 기대해서 뭐가 잘 된다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실수 때문에 망친다는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기 조금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소인 거. 실수를 할 뻔하다가 만회하는 거. 딱 되면 미션 임파서블 땀이 떨어지는데 손으로 그치. 뭐 이런. 뭐 그런 거야. 근데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변수 같은 게 그거 빼고라도 플롯상에서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하면 한 놈이 뒤통수 혹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미션이라서 실패해버리던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불안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전제인데 이 말이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상은 어떠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여성이 나오는 하이스트 무비가 없잖아요. 거기서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 그 중에 한 명이 뒤통수 치는 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정말 기다려왔고 막상 봤는데도 열광하는 층이 있다면 그들은 이런 영화가 나오길 기대했던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은 이 중에 한 명이 뒤통수 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긴장은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 그러면 얘네가 모여가지고 각자 잘 해가지고 잘 돌아가서 그걸 훔치는 게 완벽하게 성공하는 걸로만 집중을 하자라고 하면 거기서는 근데 저에게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게 우연히 기대거나 설명이 덜 되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거기에 대한 재미는 반감이 되는 게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뒤통수 칠 것 같다는 긴장감을 싹 빼버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는 아예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반대급부로 하긴 했어요. 오히려 저는 배 감독님 얘기했던 첫 번째 긴장감을 기대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산드라 블록이 약간 갈팡질팡하잖아요. 이게 남자한테 복수랑 훔치는 거랑 요게 지금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남자한테 복수하려다가 뭔가 실수가 한 게 생기지 않을까? 네.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다 성공 잘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도둑들이나 범죄지구성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잘 사용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더 욕심부려서.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뒤통수 치는 것까지도 내가 예상한 변수 안에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사용을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 근데 오션스 시리즈, 오션스 11을 보면 지금 오션스 8이랑 거의 똑같아요. 조지 클루니도 사실은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지만 줄리아 로버츠를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나 만약에 이런 거라면 나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거의 똑같이 찍혔거든요. 타이밍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찍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약간 뭔가 이게 왜 그러지 하는 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3의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형적인 K-pop 무비에서 보여줘야 되는 갈등이나 불안 요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루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훔치는 거에서의 볼거리가 빈약했다가 그냥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오히려 다른 거에 집중한 것 같다. 보여줄 때, 화려함을 보여줄 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진짜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리겠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얘기했던 게 오션스 11이 2001년작이잖아요. 네. 방송 전에 다시 봤어요? 다시 봤죠. 네. 언제?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봤었어요. 근시일에? 이번 달 내에. 네. 그래서 기억하는구나. 안 봤다 그러면 비상한 기억력을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만. 아, 그래? 안 봤다고 할 거야. 네. 어떻게 기억하나 싶었어. 근데 이제 오션즈 시리즈의 맥락은 네. 내부 조직원들끼리의 암투 내지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괴에 안 맞는 거라서 저는 네. 이제 그건 아예 예전하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네. 이 영화는 이제 워낙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매주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내가 같이 보고 싶다. 자기도 좀 보자. 같이 갔거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저도 뭐 한 2, 3년을 영화를 맨날 보고 맨날 얘기를 하니까 먹물이 됐나? 이게 괜히 나의 이게 좀 그렇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일반 그냥 관객에 한번 들어보자. 딱 두 마디 했는데 정답인 것 같아. 뭐래. 악당도 없고 반전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내가 혼자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진짜로 악당이 찌질하고 네. 반전이 없잖아요. 근데 없죠. 오션즈 11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무섭게 보이는 네. 빌런이 하나 있고,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전에 반전, 그쵸. 이걸 넣어놨는데, 이거 뭐 반전이라 하면 NSA가 중간에 나오는 거 정도가 반전인데, 그걸 뭐 반전이라 할 수 있나. 그렇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기대했던 범죄 영화에서 몇몇 부분이 그냥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워져 버린 영화라 그래서 다른 식으로 충족감을 느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영화고 어쩌면 힐링도 될 수 있는 영화인데 그게 나한테 충족돼야 할 요소가 아니다 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김 빠진 사이다 같은 영화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방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악당이 쟤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게 있어야 조마조마하기라도.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지잖아요. 네. 우린 그걸 느끼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이게 피스 오브 케이크이고 이 케이크를 굉장히 쉽게 맛있게 먹어버리는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목표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렇게 설정된 거 아닌가 혹시. 근데 그게 대중적인가를 한번 제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 과정상에서 그런 긴장감이나 반전 요소가 없고 그냥 굉장히 쉽고 보기 좋고 화려하고 기분 좋은 장면으로만 꽉 차 있는 영화를 보고 내가 힐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일지 아니면 아닌 것 같았는데 막 긴장을 느슨하게 해줬다가 결국은 잘 되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더 대다수일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영화는 빌런이 없거나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빌런이 많다면 어떤? 예를 들면 이거를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누가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게 되시는가가 궁금한데 우리는 누굴 무서워해야 되는가? 이 영화에서. 뭘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훔친 툭산이 그 차 투싼 그건가? 네? 야, 정말. 툭생. 그래. 툭생. 알아. 내가 안다고. 드립친 거야? 그럼 잘했어, 얼마나 잘했어. 보면 이게 툭생이 이게 1930년대. 그래. 공부했구나. 까르띠에 CD. 그 인도 왕한테 주려고 만든 남자용 원래 목걸이였어요. 그래. 그거를 여자용으로 줄여서 만든 그 툭생. 그래. 잘 알지만 드립 한번 쳐봤다. 이 툭생을 훔치는데 우리는 누굴 조심해야 되는가 봤을 때 그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너무 많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까르띠에 사장인지 아니 그 매장에 있는 매니저 있잖아. 처음에 확인할 때 까르띠에 매니저야? 아니면 까르띠에 그 보석을 지키는 보디가드야? 네.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지금 나를 추궁할지 모르는 보험회사 사기를 조사하는 걔야? 아니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그 남자친구야? 하여튼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네. 뭔가 강력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거나 많은 게 좀 긴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그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있어 보이지 않았어? 그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장난이지? 빌런이 많거나 적거나. 특생, 저는 근데 오히려 아카피나가 나오는 모든 장면이 재밌었거든요. 다른 장면은 사실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영화에서 아카피나가 나오는 장면 이외의 모든 장면에서 저는 그냥 옷이랑 선글라스 구경했어요. 진짜로.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슨 룩북 보고 나온 느낌이야. 내가 잘 아는 유명한 배우가 씬마다 옷을 계속 바꿔 입잖아. 막 대사를 치는데 이 대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좀 포기하고 봤거든요. 이미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카피나가 나오는 장면들은 저 되게 잘 찍었네. 재밌네. 쟤 캐릭터 특이하네.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역할이 나오는 장면만 내가 재밌을까를 생각해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하는 옌이 한번 나오잖아요. 오션스 시리즈에 원년 멤버가 한번 나오잖아요. 중국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얘 한 명밖에 없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빠르기로 앤디 가르시아의 품에 적힌 비밀번호를 훔치는 맷 데이먼 혹은 정말 그럴싸한 말로 막 사람들을 막 혼이 빠지게 만든 다음에 걔가 막 정신없을 때 걔 주머니에서 뭘 가져오거나 혹은 얘한테 내 신부를 막 속여가지고 막 구라를 쳐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든 브래드 피트 같거나 뭐 한 애들을 한 명씩 대입해 보니 원래 오션스에서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맷 데이먼, 돈치들 이런 애들이 맡았던 특장점을 지닌 하나의 특기들 있잖아요. 그걸 발휘해내는 걸 한 명 한 명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능력치가 걔들보다 월등하다거나 걔들만큼 뛰어나다는 게 보이는 장면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카피나만 야 쟤는 무슨 날다람쥐야? 손도 빠르고 맷 데이먼과 옌을 합친 것 같은 애네. 근데 변장도 굉장히 능숙능숙하게 하고 그리고 막 NSA가 막 토하고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막 돈 넣쳐가면서 목걸이도 지가 가져오고 그걸 또 쪼개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지가 가가지고 그걸 다 가져와서 애들 주머니에 하나씩 다 넣어주고 이게 거의 얘의 동무대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맡은 바 역할을 잘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간 큰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일 정도의 일밖에는 하지 못했다? 그런 지점에서 K-POP 무비에 각 멤버들의 특기가 활용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 시기에 런웨이를 찍어놓은 듯한 기분이 드니까 이건 뭐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 실패한 건지 왜 그랬을까요? 네. 나름 의도한 게 있을 텐데 뭘 하고 싶었을까요? K-POP 무비. 그러면 명백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한 거고 황대의 입장은 그래도 원래 오션스 11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너무 유명한 주연 배우들이 나오고 네. 그 배우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약간 확대하고 과장해가지고 캐릭터가 굉장히 돋보였던 걸로 이게 사실 K-POP 무비라고 하면 이야기가 원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영화여야 되는데 캐릭터도 잘 살아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봤었는데 오션스 11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쫀쫀하게 뭔가 반전이 있거나 스릴을 막 서스펜스를 불러일으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캐릭터가 엄청 돋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한국의 30대 중반의 남자라는 거. 네. 약간 걸크러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불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 대한 나의 평가는 별로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국 시장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근데 꼭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네. 제 주변에 있는 여성 관객들의 평이 네. 다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감독의 전작과도 엮을 수가 있는데 헝거게임? 헝거게임 있잖아요. 흥행 참패했으니까. 그치, 우리나라에서 흥행 참패했죠. 약간 북미만의 무슨 코드가 있나? 그냥 약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약간 내가 그걸 잘 이해 못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오션스 시리즈 자체의 공감을 별로 못하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사연이 없잖아.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오션스 시리즈도. 지들 혼자 멋있는 척 다 하고, 네. 존나 비싼 거 훔쳐가지고, 존나 잘 살겠네? 이래버리면 할 말 없어. 네. 근데 저는 또 그 오션 시리즈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 사연이 있어야 돼? 잘 훔칠 수 있어서 훔쳐내는 걸 보면 되잖아, 우리가.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럼 오션스 11과 비교했을 때 오션스 8이 큰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빌런이 없다. 그리고 범행하고 있는 장면 자체에서 얘네가 숙련도가 높은 액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긴장감이 떨어진다. 뭐 이거 두 개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싫어한데? 라고 느끼는 게 그 이유가 달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 혹은 얘는 오션스 11이랑은 다른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다른 영화라고 느끼는 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 하나 더 하고 싶네요. 관객이 그걸 알아야 될까? 굳이 그거까지 찾아봐야 될까? 난 보고 지루하고 느리고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말지 않을까? 그쵸. 근데 약간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보든 재미없게 보든 보고 나서 찾아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 이 뭐지? 이건 누가 연출했지? 촬영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이야기가 실화인가? 아니면 여기 나왔던 배우는 누구지?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이런 영화구나 하고 넘어가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그냥, 뭔 말인지 알겠고, 그냥, 시간 잘 보냈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로 성취하고자 했던 지점이 있든 없든 간에, 관객한테 뭔가 전달되는 게 좀 약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도둑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네.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기술을 발휘하고 네. 그렇잖아요. 싸우고 힘으로 막 이렇게 강탈하고 막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액션과 범죄를 섞어가지고 네. 묘미를 막 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여자로 하겠다라는 목표가 크다 보니까 네. 이걸 뭔가 섬세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걸 성공하는 걸로 한번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욕심을 좀 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삐걱삐걱 하는 부분이 좀 보여요. 저는 보면서 지나치게 설명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법이 정말 이거 굉장히 내가 많이 생각해서 네. 고안해가지고 말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우유시미 같은 거는 보는 맛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막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카드 던지면 뒤로 막 해, 막 묘하게 하고 막 뭐 해가지고 어디로 막 나오는데 그냥 보는 맛을 위해서 그거는 네. 남자 여자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 나우유시미처럼 우리가 그때 이제 막 거품을 물고 얘기했던 이 말이 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장면은 없단 말이에요. 없죠. 다 말이 되도록 뭐 사각 막 해가지고 뭐 운반책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생각을 해서 말이 되게 만들었는데 너무 그거에만 집중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알면서 보니 이런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거네? 신비감이 없어져 버리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막 설명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 사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각지대 만들어 놓고 안 보이는 데서 나는 알리바이에게 딱 찍혀놓고 그럼 이거를 누가 들고 나가야 돼? 웨이터가 지나가게 만들면 거기 넣어놓으면 돼. 말 되네. 직접 보니 너무 하찮은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얘네가 직접 뭔가를 해가지고 아크로바틱하게 하다못해 오션스 12의 뱅상카세처럼 그 막 자외선 하는 걸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서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멋있자고 저렇게 한 거야? 그 존나 멋있다 이 새끼야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말이 되게 현실적인 거야. 활약이 별로 안 보인다? 근데 그러면 활약을 대체하는 나머지가 뭘로 채워지냐 하면 이 갈라 쇼하는 그 장소 그리고 앤 해서위의 정말 독보적인 개인기로 이게 그냥 다 채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범행하는 장면 자체에서는 내가 별로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이런 생각이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적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007 보고 나면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와 수트부터 해서 구두 얘기도 한참 할 거고 몸 얘기도 할 건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미천하고 남자들이라 그 립스틱이랑 드레스랑 선글라스랑 까르띠에 보석에 아무 감흥 없잖아. 그래. 그럴 수는 있죠. 이런 지금 분위기처럼 영화도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예요. 그런 거를 목표로 한 거고 나머지 곁다리로 케이팝 형식이 붙은 거라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목 터널 애니멀스처럼 되겠지 뭐. 그렇군요. 그런 영화도 있겠죠. 네. 그러기엔 약간의 과욕이다는 느낌이 또 적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하실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심지어 그걸 약간 오마주한 장면도 나오잖아. 있죠. 안나 윈토어가 나오지. 실제 안나 윈토어. 진짜 웃긴, 저는 그, 항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를 봤고, 많이들 보셨잖아요.
누가 뭐래도 안나 윈투어를 모델로 했다는 걸 알고 네. 거기에 인턴으로 앤 해서웨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막 그려지고 있는 상황에 안나 윈투어가 나왔을 때 실제 자기가 그냥 고용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뭐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쵸, 그쵸. 굳이 영화 찾아본 우리는 이거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좀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걸 목표로 한 영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과역을 부렸고 라면 이 장르의 표피로 굳이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있었냐 과역이 아니었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사실 성취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만큼의 감흥을 못 느낀 걸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다른 지점에서 제가 한번 그냥 변호를 해보자면 뭐 과역을 부려서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일정 수준 이상 넘겼다고 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게 찍었네. 근데 좀 이쁘네. 할 수 있잖아. 패션쇼장에서 여자들이 뭘 훔쳐낸다를 근데 왜 패션 얘기하려면 왜 패션 업계 얘기로 안 해?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나? 뭐 거기서 보석을 훔치는 얘기를 찍고 싶었다는데 뭐. 패션도 잘 보여줬고. 네, 패션해 보였고 뭐 그거 열광하는 애들도 있겠지 뭐. 잘했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우리의 어떤 거슬리는 뭔가가 있나? 하는 게 제가 스스로한테 좀 질문이 계속 되더라고요. 진짜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네, 너무 어렵게 이제 얘기가 막 도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놓고 봤을 때 네. 줄거리가 네. 쫄깃쫄깃했는가? 전 지루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서 실패한 게 아닌가 싶고 뭔가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여자들만 가지고도 이 스피노프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거를 막 이렇게 실패한 거 아닌가? 잘 만들었으면 그치. 얼마든지 그 안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실패한 것 같아요. 네. 그치. 내가 되게 잘 본 영화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누가 봐도, 이야, 너무 잘 만든 게 아닐 경우에, 말하기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이야, 나 너무 좋다라고 하면, 말하기 애매해서 설득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찍었나? 캐스팅 화려한데, 그러니까, 긴장감 넘치지도 않고, 과정상에서 막, 흐름이 빠르지도 않고 러닝타임은 사실 2시간이 안 넘는데 난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라고 내가 막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 이게 너무 재밌었다니까? 라고 하면 이유를 설명하기 좀 힘든 영화. 취향을 너무 타고 이걸 내가 좋다고 하면 그거 말고 다른 걸로도 충족이 되는 영화가 있는데 왜 굳이 거기서 이걸 느껴? 라고 하면 내가 변호하기 좀 힘든 영화. 뭐 이런 게 아닌가. 어려워. 계속 산으로 가고 있네. 방송이 약간 산으로 가고 있네. 아니, 내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 재밌어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막 말하다 보면 취향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다는 거지. 이 영화가 왜 뭐가 잘 됐냐면, 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폴리티컬 코렉트리한 명과 여주인공들이 때려 나와가지고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이외에 그 이상의 말을 얹기가 좀 힘든 영화라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게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이유도 동일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말하는데 주저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드립을 잘 못 치겠어. 이 영화로 드립 치면 뭐 페류가 될 것 같아. 못 하겠어. 그래요. 약간 이런 지점이 해봐. 하나 해볼까? 그래. 안 돼. 너무 끝나고 내가 할 수 있는 해줘야지. 게 많은데. 그래요. 굳이 이 영화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케이트 블란쳇이 정말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뭘 한 게 하나도 없잖아. 걔는 오토바이를 타고 바이커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가장 멋있게 나오는 거는 다 훔치고 혼자 떠날 때가 제일 멋있게 운전하는 거잖아. 약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특기가 발휘되는 장면이 별로 없고 런웨이처럼 걷는 장면에서만 가장 잘 찍혀 있고 그런 게.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만 해? 위험해? 나도 거기 얹을 수 있거든? 얹어봐. 안 돼. 왜?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무덤에 또 들어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네. 이게 말하기도 좀 안타깝다. 뭐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는 확실히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신박한 게 그거잖아요. 원래 타겟으로 했던 목걸이 말고 다른 것도 다 싹 훔쳐왔다는 거잖아. 그때 원년 멤버 데려오잖아. 원년 멤버 중국인 예니 하잖아요. 그것도 좀 뜨악하더라고요. 그거를 여자가 했어야 된다. 그걸 반전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잖아.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럼 기껏 모인 애들로는 이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오션스 8이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 생각할수록 말하기가 힘들어지네. 왜?
왜? 옳다는 것이 어떤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보통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태도가 중요하긴 하죠, 영화에. 네. 아니, 나도 옳다는 그 가치를 지지하는데 그렇죠. 그게 전면에 나와 있는 영화들이 최근에 꽤 있잖아요. 네. 근데 꽤 있는 그 영화들이 꽤 재미없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게 가장 큰 미덕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찬사를 받고 그걸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태도는 이렇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 굳이 말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물일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오션스 8도 그러면 이제 황대리가 말한 것처럼 그런 태도와 이런 만들어진 의의가 중요하다는 걸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말은 결국 그냥 근데 그냥 퀄리티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친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오야, 오늘따라 분량 뽑아내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길게 잘 설명을 못 하겠고, 뭐 아까 했던 말 정도인 것 같은데, 영화관에 가서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꽤 단순한 편인 것 같은데, 네. 마케팅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최초로 뭘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봐왔던 거랑 뭐가 다르거나, 다 필요 없고 압도적으로 날 때리던가 이런 걸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영화는 옳아요가 전면에 나와 있으면 나의 흥미를 끄는 세 가지 요소는 이런 건데 이 영화는 옳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되게 애매해지는 난 사실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되거나 뭐 셋 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나는 그 시간을 이 돈 내고 정말 즐겁게 보고 나올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장점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뭐라 하기도 좀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이 최근에 좀 종종 있더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그러면 여기서 붙여보자면 그 중에 하나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압도적으로 나를 뭔가 압도하거나 이미지든 뭐든 혹은 뭔가 새롭거나 아니면 최초로 뭘 하던가 뭘 다르던가. 네. 최초로 뭘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봐요.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옳아서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 그림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를 기다려왔지. 야, 이런 올바른 영화를 내가 기다려왔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입장에선. 기대와 다른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걸 그냥 한번 세분화해보자면 그냥 젠더를 수합했던 고스트바스터즈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건 그 젠더 수합과 그 의의 말고는 저한테 사실은 되게 가끔씩 몽개구로 웃기는 저예산 영화와는 다르지 않은 재미를 줬거든요. 거기서 가장 재밌는 건 그 토르의 새로운 면모 정도. 그거 말고는 근데 별로 재밌다고 하기도 웃기지. 웃기려고 했을 때 웃겼으니까 됐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 오션스 8은 그래도 그 전작들의 레거시를 영리하게 사용하면서 물론 똑같이 기대에 못 미치고 굉장한 걸 나한테 보여주기는 못했지만 맘든 새 있어서 그래도 젠더를 수합하자. 남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여자도 할 수 있다. 이 차에서 머무른 것보다는 한 발은 더 가지 않았나 싶은 게 훔치는 게 까르띠아의 전설적인 보석이고 그걸 훔치는 장소가 맷 갈라라는 것만으로도 얘네 진짜 뭐 이런 거 하고 싶었구나. 이게 저한테는 그냥 설득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K4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젠더 수합의 의의로 웃긴 장면이 있으니까 웃긴 영화 아니냐라고 한 고스트바스터즈보다는 그래도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약간 제 이해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계속 취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블랙팬서가 생각나거든요. 블랙팬서 영화를 두고 보면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는 흑인이 전면에 나온 히어로다. 네. 근데 사실상 그 영화를 두고 보면 기존의 슈퍼히어로들 비해서 딱히 그 슈퍼히어로 영화 장르 안에서의 장점을 잘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액션 좀 약하고 뭔가 스토리가 막 엄청나게 막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와칸다인데 뭐. 그치. 그래서 와칸다 포레버? 약간 그런 거인데 근데 북미 시장에서 흑인들이 반응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역대 3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SNS에서 영상 하나 봤는데 흑인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블랙팬서 보러 간다 하니까 잔치를 애들 막 춤추고 난리 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내가 죽었다 깨라도 이해 못하는 어떠한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걸 블랙팬서 현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의도한 게 있고
단순히 젠더 싸움 말고 뭔가 의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는데 나라는 한계상 나라는 문화권에서 자란 나라는 존재상 뭔가 이해하지 못한 지점이 있을지도 않나?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도 굉장히 올바름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이런 태도인 거고 배 감독님은 별로다. 이 새끼가 정리를 이상하게 하네. 야, 내가 네 말이 끝나면 할 멘트가 정해져 있었거든. 뭐야? 야, 우리 정리 잘했다. 분량도 뽑았고 굉장히 지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근데 식으로 나만 갖고 가야 돼. 정리된 것 같다라고 이제 서로 상생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넌 그렇고 나는 제일 별로다고 한 거라고 거잖아. 아유, 배 감독님은 이 영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거고 나는 얘가 이해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해 못할 것 같다. 이 얘기. 저는 솔직히 오션즈 시리즈 4개 중에서 제일 덜 하지 않았나. 감독이. 왜냐면 제가 3개 중에서 12 중간편이 별로였거든요. 그게 뱅상카셀 뱅상카셀 나오는 게. 왜냐면 그게 이제 전편이 워낙 성공했으니까 그럼 뭐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지 하다가 그러면 대도를 하나 더 갖다 놓고 그렇죠. 이거 저거 봐라 나보다 잘해 해가지고 한번 게임으로 그럼 한번 붙여볼까 해서 얘기가 이제 되는 거라 그렇죠. 그걸 망작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뱅상카셀이 나와가지고 대도 둘이서 이게 시합을 하는 것보다 이번 작품이 훨씬 더 재밌었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의의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야기의 구조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계속 달려가게 하는 걸로 설명을 지나치게 그 수법과 과정에서 디테일, 뭐 리얼리티 이런 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뭐 악당도 없고 반전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냥 밋밋하게 설명만 많은 요걸로 간 게 아닌가. 오션스 11이나 혹은 뭐 인사이드맨 같은 경우만 봐도 절묘한 지점 중에 하나가 다 안 가르쳐 주거든요. 다 안 보여주고. 근데 그 주인공이 다 안 가르쳐 준 거 말고 나머지는 내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관객을 쫙 유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얘네 수법을 또 다 알고 걔에게도 완전히 동참한 느낌을 주는데 마지막에 몇몇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안 까. 그걸 나중에 탁탁 보여주면서 절묘하게 얘가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구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반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반전을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고 언제 어디까지 설명해주고 어디까지를 비밀로 남겨두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정보를 관객에게 얼마나 공개하느냐 요 조절로만 이루어진 굉장히 잘된 연출이 성공했을 경우에 K-POP 무비에서 사람들이 반전 이게 너무 재밌다 스릴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영화는 관객들도 이미 처음부터 나와 한패라고 가정을 해놓고 우리도 전부 다 동참시켜요. 그 다음에 다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손에 땀을 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하는 거를 같이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런 점에서 실패한 면이 있기도 하겠다. 오히려 그걸 반전을 시도한 장면에서 실패해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뒷부분이 오히려. 노란 잠수함. 그 노란 잠수와 옐로 썸머리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빌런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 감독이라서 좀 신경을 썼을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거를 뭐 각본을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까 모르겠는데 정말 악독하고 정말 똑똑하고 그런 빌런이 하나 있어야 그걸로 인해서 뭔가 뭐 그게 전형적인 악당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그 배신한 남자친구잖아요. 네. 근데 강박이 좀 작용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찌질해야 한다. 네.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찌질하다. 라는 거를 세팅을 해놓고 혹시 가려고 강박이 있었나? 왜냐면 걔 능력치도 없고 심지어 산드라 블록이 뒤통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보 같아요. 끝까지. 그냥 와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당하고 뭐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렇게만 나오니까 그러면 여자들 중에는 표독스럽고 내지는 뒤통수 치고 이런 악한 악당이 있는가? 근데 여자들 중엔 또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한 어마어마한 일이 상대가 하찮은 느낌이니까
어려운 일로 안 느껴지고 심지어는 굉장한 물건을 훔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지점이 확실히 좀 김 빠지는 면이 있죠. 만약 까르띠에 누구 뭐 여자라고 한다면 그거를 보안 담당 누구라도 네. 굉장히 막 기민하게 뭘 알아가지고 그죠. 얘네가 세워놓은 거를 중간중간 막 깨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막 해집고 다니거나 이러면 그거로라도 뭔가 쫄깃함을 느껴가지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텐데 네. 보드가드 둘은 뭐 그냥 뭐 들어오지 말라면 서가지고 그냥 있고 뭐 그쵸. 돌쇠를 같이 그냥 있고 나중에 보는 애만 그 한 두 번 보다가 가짜야 이렇게 네.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맞아. 1,500억짜리를 저렇게 출납을 저렇게 한다고? 약간 그렇죠. 그리고 보디가드 2명에서 깜짝 놀랐어요. 2명밖에 없어? 약간 이 가방에 들고 막 이렇게 오잖아. 차에 타서 그러면 애들이 막 약간 스와트 같은 애들이 우르르 내릴 줄 알았는데 그 둘면 그냥 뚝 내리더라고. 약간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약간 둘이라는 거에서 놀랐다기보다는 여자를 경호하는데 남자 경호원 둘이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허술한가. 그것도 그러네. 화장실도 같이 못 따라 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건데 맞네. 뻔히 화장실에 카메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건데 그 그치. 정도 레벨로가 되면 그지. 우리도 봐도 VIP 중에 여자가 VIP라 그러면 여자 경호원이 따로 붙잖아요. 그쵸.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맞아요. 아니하네. 제가 드레스들이 이뻐서 너무 띄엄띄엄 봤네요, 이 영화를. 아니, 사실 그러니까 망고불면의 진리가 이 영화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보람되고 내가 주인공을 응원하려면 얘가 진짜 빡세게 굴러야 돼. 근데 얘는 빡세게 굴리고 싶지 않았다. 이 영화는. 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그냥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오션스 8 이게 힘드네요. 힘드네. 아니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해서 막 이렇게 재밌었다고 막 그럴 걸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녹음이 재밌을 거라고도 우리 녹음이 생각했는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온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가지고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6월 27일 정도 돼야 이제 뭐 영화들 이것저것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뭐 마녀도 그때 개봉하고 2월 27일 특정한 건 시카리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시카리오 2도 있고 보고 싶다. 그 다음 주는 앤트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마녀는 제가 예고편 보니까 네. 약간 불안하던데. 염력을 쓰는 것 같던데. 그니까 이게 보온이 여중생으로 바뀌었는데 염력을 쓰는 약간 그렇죠. 이게 약간 뭔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불안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한나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시아셔런 나왔던.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도 뭐 박훈영 감독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래서 오션즈 8을 했고 저희가 이제 탐정이 또 개봉을 해가지고 탐정 리턴즈. 네, 탐정 리턴즈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왜 오늘의 녹음이 이렇게 힘든 것을 겪고 나니? 이게 늘 황대리가 하던 얘기가 있죠. 감독은 B를 목표에 두고 그걸 성취했고 보는 사람도 B 정도 예상하고 가서 만족하는데 돈도 BP를 넘은 돈을 벌었고. 그렇지. 그 정도 생각해서 그 정도를 모두가 벌었고. 해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왜 굳이 가서 A를 하지 못했냐? 너는 왜 A가 아니냐고. 너는 왜 야망이 없니?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탐정을 보고 왔는데 네. 그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걸 가지고 네. 장검을 꺼내서 이걸 막 휘두를 일인가? 야 이거 진짜 최초다 신박하다. 방송을 하지도 않고 뭔가 스포일링한 느낌이라. 네. 아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재밌게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게시판에 글 올리시고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만든 사람들도 그런 걸 목표로 했고 흡족해 하고 있고. 그렇지. 네. 이제 3가 그래서 만들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 마당에.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가 이거를 그렇죠. 셜록이 아니냐고. 그렇지. 셜록이 아니냐고. 탐정인데 셜록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기가. 그렇죠. 탐정도 없는 나라에서.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어쨌든 뭐 저희가 그거는 며칠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분량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음 주까지 영화가 조금 비어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하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s it genetic? Are the whole family like this? Literally.